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당 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이라며 단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숙박업소. 지난 10일 이 업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라며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에 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방을 예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주가 구두 예약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치자 꼭 가겠다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차피 선거운동 때문에 그쪽 가는 거라 확실하게 갈 겁니다. 하지만 이 손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를 한 겁니다. 그 피해가 크죠. 그럼 요즘 소상공인들 장사가 다 안 되는데 오시던 분도 다른 집 가버리신 거니까 그런 것도 화나고. 민주당에 확인해보니 이 손님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철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 손님이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라며 객실 10개를 예약하고는 자취를 감춘 겁니다. 횡성에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라며 숙박시설에 방 10개를 예약했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해 춘천과 양양 등의 업체에 이재명 후보의 어깨띠 등을 대량 주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흠집 내기라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한 장당 3,000원씩인데 만 장이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왜 이걸 인수 안 해가냐.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주 안 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로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약을 하고 실제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종의 그런 사건들을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의견들을 전파를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유도하는 대선 국면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시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헬스케어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3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한강 수계기금, 즉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국비도 제때 받지 못할 실정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관련 기업들을 위한 임대 공간들이 공실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4년 전 지원센터 추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23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30개의 기업 입주 공간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입주 공간에 대한 부족 부분이 서울에 유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기업 또는 원주에서 자생적으로 의료기기를 창업하려는 기업들 똑같이 겪고 있는 게 그런 거 일환으로다가 융합센터가 조기에 착공이 되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원주시가 사업을 완료한다고 한 날짜는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현재 있는 종합지원센터 옆인 이곳이 사업 부지인데요. 아직 건물은커녕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지원센터로 이름을 붙여 2022년 환경부 청정사업에 선정됐고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141억 원의 한강 수계기금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지반조사에만 3년을 보냈고 시공사는 있지만 아직 공사를 감독할 감리도 없습니다. 눈에 띄는 진척이 없다가 결국 준공계획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지금까지 받은 기금이 37억 원을 웃돌지만 정작 쓴 돈은 8억 원 정도로 집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2026년 준공을 위해 급하게 남은 기금 100억 원을 모두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배정한 내년도 지원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실제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그동안 저조했던 예산 집행률을 반영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110억 정도를 110억 정도를 받아갈 건데 내가 그걸 신청했으니까 당초부터 사실 너무 과한 요구액이기도 했죠 사실. 윤리증세 나오면 저희도 좀 챙겨드리고 할 텐데 가장 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
게다가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공사비는 계속 올라 시비 부담을 늘리던가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원주시는 공사가 시작되면 환경부와 지원금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편차가 너무 커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돼서 다소 지연된 점이 있지만 현재 지금 조달청 입찰 중에 있으며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6월 달에 본공사를 재개해서 최근 원주시는 16년 만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까지 받는 의료기기 기반 시설도 하나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원주시의 민낯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조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주행 재연 시험까지 하며 차량 자체의 결함을 입증하려 했지만 1심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한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굉음을 내며 더 달리다 지하 통로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의심한 유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주행 재연 시험을 하고 차량 전자제어 장치인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이 발생을 한다 하는 거는 그 토요타 사례에서부터 쭉 인정이 되어 오고 우리나라만 완벽한 차를 만드는 거냐. 하지만 2년 반 만에 1심 선고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유족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 아래에선 소비자로서 모든 걸 다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제조사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FC의 춘천시장 출입 제한 논란에 사과한 데에 대해 육동환 춘천시장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육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춘천시는 강원FC 구단주인 김 지사의 사과가 상처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시민의 대표로서 넓게 수용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도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가 태장동 치악로와 혁신도시 인근 늘품로 등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차로 수가 1개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태장동 가메기 사거리부터 태장 일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700m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단고동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늘품로 월운정교 일원의 병목 형사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원주시는 해당 구간의 도로폭 확보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했고 차로와 인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 3.1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강릉시는 독립운동이 한창이었던 1919년 성내동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역사적 사실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 택시보 광장 공영주차장 인근에 3.1 독립 만세운동터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 표지판 내용은 광복회 강릉시 지회와
최근중 독립운동가 후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완성됐습니다. 강원도 내 장애학생 선수 67명이 제1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어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모레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열리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4,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임원과 감독, 보호자를 포함해 총 169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했고 10개 종목의 67명의 학생 선수와 2명의 육상 가이드가 출전합니다. 산림청이 보호수의 생태 인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100그루를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로 선정했습니다. 강원권에서는 원주의 용이 승천하는 통로인 소나무, 춘천의 소양호 청평사 역사를 간직한 주목, 고성의 몇 번의 화재에도 살아남은 팽나무 등 10그루가 포함됐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는 전국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보호수 13,800여 그루 가운데 설화와 민속, 역사, 문화 관련 이야기를 지닌 1000그루를 1차 선별한 뒤 주민 인터뷰 등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전 사업 시행자 취소 관련 소송이 동해 ECT의 소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망상 1지구 전 사업자인 동해 ECT는 지난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과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최근 소송 자체를 취하해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편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 사업자 지정 취소 이후 2차까지 가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대명건설을 망상 1지구의 대체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현재는 개발계획 수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7회 춘천 마임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일간 춘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몸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로 풍경을 만들어가는 몸풍경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첫날에는 개막 행사인 아수라장이 중앙로 일대에서 열리고 시민과 예술가 마이미스트들이 물로 뒤섞여 일상의 색을 바꾸는 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수산리 연안에 조성된 바다숲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사후관리와 효과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후관리 사업은 해조류 종자로프를 구조물에 연결한 후 수중에 띄우는 수중 저연승 시설 설치와 해조류의 원활한 생장을 위한 조식동물 구제 작업, 서식생물과 해양 환경을 점검하는 효과조사 모니터링으로 추진됩니다. 양양군에는 기사문리와 하광정리, 물치리, 남해이리 연안 등의 바다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기초학력과 학교폭력, 학업 중단, 장애 다문화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학생 중심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